안녕하세요. 마웨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역시도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 장세의 특징이 참 투자자들을 많이도 좀 지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약세로만 좀 빠지고 있을까? 그 결정적인 이유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요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어제 이 미국의 5월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가 파월한테 빨리 좀 금리를 내려라 이런 또 금리 압박을 다시 한번 가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이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신규 일자리가 3만 3천 개 그쳤다라고 하면서 원래 이 전망치로는 한 11만 개를 예상을 했거든요. 그런데 3만 3천 개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수치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한 이 ADP에서 현재 이 성장세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한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고용 충격에 파월을 또 소환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지금 너무 늦다. 빨리 금리를 내려라. 이렇게 압박했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좀 충격적인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미 증시는 또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? 요 S&P 500의 히트맵을 좀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얼룩덜룩하죠. 그렇다고 마냥 약세로 흐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이 지금 빅테크의 이런 기술주들은 초록색의 상승을 보였고 나머지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약세를 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.2%로 하락 마감을 했고 S&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어제 이 민간 고용 보고서가 좀 충격적으로 나왔던 것 비해서는 마냥 약세로 흐른 것만은 아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 이 S&P 500을 요 차트로 또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등락률이 플러스 0.01%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요 일본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어제 어쨌든 0.01%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는 장 시작가보다 그 상승폭을 줄이면서 가까스로 0.01% 가까스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상 어제는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나마 다행히도 좀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았나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이 사상 최고가까지는 3% 정도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미 증시가 이렇게 또 흐르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일봉을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0.65%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 매크로상의 이 상승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역시도 좀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제가 이미 좀 주요 이 가격 범위는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실질적인 저항대인 106K와 또 21선인 106.7K 어제만 해도 이제 106.6K였는데 살짝 또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 기준으로는 106.7K 그래서 상방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이 106K, 106.7K를 우선적으로 좀 돌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하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1차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 가격대인 102K대를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이 102K를 뚫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2차 지지선인 요 100K 그러니까 심리적인 가격대와 또 상징적인 비트코인 10만 달러라는 요 가격대만큼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켜주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현재
또 오늘 일봉은 어제 일봉에 비해서 소폭 또 상승하고 있네요. 그래서 105.1K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06.7K와 또 1차 지지선인 이 102K, 지금 어느 구간에도 전혀 진입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일 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포기할 만한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저는 조만간에 이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까, 이것을 또 예상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? 요것을 또 보여드리면,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를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요것을 또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 흐름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은 보시는 것처럼 그 폭이 지금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한 것이 볼린저 밴드 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그래프를 해가지고 그 수치가 보시면 7.9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 다시 발산을 하고 또 다시 수축하면 발산을 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이것을 수치로 표시를 한 것이 7.9니까 8 정도 되잖아요. 근데 이 정도까지 이 밴드의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그 얘기는 이것을 쭉 보시게 되면 한 요 정도쯤에 왔을 때는 재차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수축을 어느 정도 끝내고 발산의 그 위치까지 이렇게 지금 다가왔다,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발산이 나왔을 때 지금 여기 정도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도달했을 때를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 발산이 한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잖아요.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닿았을 때 요 정도, 여기에 닿았을 때 요 정도 수준으로 발산이 나왔는데, 그런데 이때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을 그 시기예요. 이때도 대선 전까지 지금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수축을 했다가 발산을 했는데, 이때는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폭도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발산을 할 그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또 하나 인지를 해야 될 것이 이 발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이때처럼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또 예를 들 수가 있겠죠. 이때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더 많이 수축을 했었는데,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발산했지만 그때 그 방향성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방으로 또 발산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8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 힘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고, 이것은 조만간에 위로든 아래로든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정하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미 증시의 흐름과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S&P 500을 계속 또 체크를 했던 것이고, 이 S&P 500이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3.0%의 상승이 남은 만큼 이 미 증시의 상승이 비트코인에게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, 그럼에도 조만간에 미 증시의 상승과 함께 이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좀 향하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또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겠지만 알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좀 가장 큰 걱정이 이 알트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, 그러면 지금 요 토털2, 그러니까 비트를 제외한 이더를 포함한 이 토털2 알트 시총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 3월 고점, 그러니까 이때 고점에 지금 정확히 맞은 이유로 해가지고 여기를 뚫지 못하면서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계속 못 뚫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주요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
제일 위에가 200일선, 그 다음 21선, 300일선, 51선, 121선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주요 이평선들이 꼬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천상 이 비트코인이 먼저 가야 이 알트코인도 따라오는 만큼 좀 알트들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.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알트들이 계속 또 부진하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비트가 상승한다 해가지고 알트들도 함께 상승을 할 수 있을까? 아마 이 부분이 또 가장 걱정되실 거예요. 그럼에도 저는 이 큰 줄기의 알트들의 이 상승 추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? 그럼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. 요것이 지금 마찬가지로 토털2 차트거든요. 그런데 주봉으로 해가지고 요것이 제가 예전에 좀 보여드렸던 이 가우시안 채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가 이제 2020년부터 2021년, 그래서 직전 사이클이죠. 이 가우시안 채널이 하락 채널, 이 빨간색 하락 채널에서 초록색의 상승 채널로 변경이 된 이후로 이런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이클을 완성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이클도 보시게 되면 보시면 작년 한 1월 달에 요 초록색으로 변경된 이후로 지금 이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초록색의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는 깨진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렇다면 이 토털2 뿐만 아니라 토털3, 그러니까 이더까지 제외한 알트 시총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난 사이클 때는 계속 이 초록색을 보이면서 고점을 찍었잖아요.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년 1월 달에 이 초록색의 상승 채널로 변경된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이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아더스 시총도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아더스 시총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코인인데,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더스 코인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 초록색의 상승 채널로 또 변경이 됐었거든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상승 채널을 보이고 있으면서 하락 채널로 전환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지금 현재 이 지루한 장이 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장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좀 지루하고 또 불안한 장 상황에서 보통의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 개미들은 끝까지 버티질 못해요. 제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좀 느끼게 되느냐,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이 댓글을 또 체크를 하잖아요. 근데 뭐 댓글에 이 악플들이 많진 않지만 가끔가다 또 이 악플들이 달리거든요. 그래서 이 악플을 단 그분이 또 이전에는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또 제가 그것이 또 체크가 돼요. 그래서 이분이 쓴 예전의 댓글을 좀 보게 되면 한때는 또 긍정적으로 보면서 뭐 힘내겠다라고 하시고 또 시장에 대한 뷰를 또 긍정적으로 쓰시기도 하셨거든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악플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이 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그 관점도 비관적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또 버티지 못하고 팔고 떠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,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진짜 보통의 투자자들은 끝까지 버티는 것조차 정말 쉽지 않구나, 저는 이것을 또 느끼기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말에 5월 31일 토요일이었죠. 이 당시에 지금 그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때 5월 27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그때 그 시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때 저희 멤버십 저희 소통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, 멘탈 잡으세요. 한숨 나오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내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결국은 잘 될 겁니다. 전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.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소수만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봅니다. 전 조금 전에 또 거래소에 입금했습니다. 짧은 인생 40여 년을 돌아보니 꾸준함은 늘 보상받더라고요.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
집중하셨으면 합니다.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썼지만 이 꾸준함은 늘 보상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 꾸준함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코인판에 큰 부를 이뤄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뛰어들었다면은 꾸준하게 이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 시장에 살아남기만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은 충분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